여러분 안녕, 애슐리예요. 오랜만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하나 발견했는데 국내 K항공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비행을 했다고 해요. 주인 없는 짐을 싣고 비행하는 게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거죠. 그쵸? 주인이 없는 짐을 싣고 비행하는 것이 왜 안 될까? 보안에 구멍이 났다고 돼 있거든요. 어째서 이게 보안상 문제가 될까요? 예전에 제가 파리 비행을 갈 때가 있었는데 두바이에서 파리로 출발하기 위해서 승객들 보딩하시고 저희 승무원들은 갤리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좌석도 안내해드리고 음료도 드려야 되고 타월도 드려야 되고 뉴스페이퍼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갤리에서 애슐리가 굉장히 바쁘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막 뛰어다닐 때였어요. 근데 어떤 프랑스 아리따운 10대 소녀가 갤리로 딱 오더니 I wanna offload myself 그러는 거예요. 자기 비행기 탑승했잖아요 지금. 근데 내리고 싶대요. 그래서 당일 승무원들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승객에게 Do you have any special reason?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포비아가 있대요. 고소공포증, 비행공포증이 있어서 자기는 오늘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좌석에 가 있으라고 하고 우리 승무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승객을 일단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륙 직전에 승무원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이슈가 터져놓으니까 부사무장하고 저희 크루들이 막 모여가지고 쟤 어떡하지? 막 쟤 오프로드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오프로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비행기가 한번 싹 뒤집히는 일이거든요. 왜냐? 그 승객이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은 이미 체크인 카운터에서 카고로 보내져서 비행기에 짐이 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실렸어. 카고든 아니면 기내든 일단 짐이 같이 실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내리겠다고 하면 이거는 비단 자기 혼자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거든. 이 사람이 프랑스 엄청 아리따운 소녀를 가장한 스파인지 아니면 테러범인지 이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일반 10대 소녀고 그냥 자기 비행 공포 있어서 내리고 싶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리면은 이 사람 내리고 모든 승객들이 다 내려야 돼요. 심지어 자기 짐을 다 들고 다 내려야 돼요. 그 비행기 한 300~400명 정도의 승객들이 다 탑승을 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짐 다 들고 싹 다 비행기를 방 빼야 돼요. 다 내리고 나면은 우리 승무원들은 다시 한번 기내 뭐 남은 물건이 없나, 가방이 없나, 이상한 물건 없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완전 세이프티 시큐리티 체크를 한번 완전 철저히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세이프티하다 오케이 했을 때 이제 승객들 보딩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짐이 카고로 갔겠죠. 그래서 그 카고에 있는 짐도 다 내려야 돼요. 그렇겠죠. 짐 다 빼고 그 사람 짐 골라내고 이제 다시 수속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혼자만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테러범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 목숨 바쳐서 테러를 할 수도 있지만 짐만 놔두고 자기 목숨은 살리려고 자기만 쏙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 보안상의 이유로 한 사람이 자기가 내린다고 해도 그건 절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승객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승무원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죠. 쟤를 못 내리게 해야 되는데 쟤를 달래서 파리까지 데려가자. 아니면 이거 한번 다 내리고 다시 타는데 적어도 2~3시간이거든요. 모든 승객들이 컴플레인 할 거고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악몽이다. 이렇게 해서 그 소녀한테 갔죠. 너 프랑스 여자 맞지? 프랑스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 프랑스 사람인데 그러면 너 홈타운이 프랑스잖아. 파리잖아. 그치? 너 언젠가는 집에 가야 되잖아. 오늘 비행기에서 내린다고 해도 너가 집에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않냐. 걸어서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막 그러니까 만 18세가 지났었나? 하여튼 미성년자한테는 술이 제공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인이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와인을 제공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포지션이 그 엑스트라 A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이라 가지고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 소녀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같이 앉아줬어요. 그래서 나 괜찮다고 리어슈어 해주고 그랬더니 걔가 이륙할 때 너무 무서운지 막 제 손을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아서 무서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괜찮다고, 나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나 멀쩡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같이 이륙을 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랜딩할 때도 그 소녀 옆에 앉아줬어요. 그래서 너 정말 congratulation 한다고, welcome to your home 막 이러면서 되게 congratulation 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인사 여러 번 하고 내렸고, 어쨌든 그 소녀처럼 그냥 혼자 내리겠다고 해도 그건 절대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두고 내린 짐에 어떠한 폭발물질이나 이상한 그런 안전과 보안에 해가 되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난 건데,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인도인 A씨는 지난 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서 일행과 함께 인천을 거쳐 인도 뭄바이로 가는 K항공 여객기 수속을 밟았다. 탑승권을 받고 짐도 모두 붙인 A씨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씨의 짐은 그대로 K항공 여객기에 실린 채 인천공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지 직원이 기내에서 항공권까지 확인하고도 결혼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결국 K항공 여객기는 무려 12시간 동안 주인이 없는 짐을 싣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태평양을 무사히 건너왔다고 합니다. 짐이. 항공법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짐을 내려야 하고, 심지어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걸 발견할 경우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서 회항을 해야 돼요. 회항을 한다는 거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서 출발지로 간다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회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중간에 발견도 하지 않고, 짐 주인의 동료들인가 친구들은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항공사 측에서는 해명을 하는데, 사실 그 짐 주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뉴스에 난 것 같고, 더블 섹터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행기가 더블 섹터라는 건 한번 이륙했다가 도착지에 가고, 이 도착지에서 또 당일에 떠서 또 다른 도착지로 가는 거를 우리가 더블 섹터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 이착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서 튜니스까지 갔어요. 그러면 튜니스에서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사람들은 여기서 내리거든요. 자기 짐을 들고 내리겠죠. 뭐 트리폴리까지 가는데 이제 남아있는 승객들은 자기들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짐이랑 다, 짐의 주인을 다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했던 게, 해트랙이나 이런 스토리지에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whose baggage is this?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승객들이 보통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거든요. 헤드 카운트랑 baggage identification을 하느라고 다 앉아 있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짐을 다 고르면서 짐을 이제 지목하면서 whose baggage is this? 하면은 승객들이 that's mine 이렇게, 무슨 학교 같다. and whose baggage is this? 그러면은 that's mine 뭐 이렇게 자기 거라고 다 이렇게 손들어요. 근데 그 중에 whose baggage is this? 했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면 그 주인 찾을 때까지 비행기가 못 떠요. 네. 보통 화장실 가 있거나 막 다른 캐빈에 가서 자기 친구랑 얘기하고 있느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면세품이었는데 그 안에 위스키랑 그런 면세품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whose baggage is this? 하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제가 그거를 꺼내가지고 시니어한테 보고를 하고, 이거 면세품인데 주인이 없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그라운드 스텝한테 주더라고요. 거기 튜니스에 있는 그라운드 스텝한테 그 unidentified baggage를 넘기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승객이 막 오더니 저기 면세품 못 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인 없어가지고 그라운드 스텝한테 넘겼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없었잖아 네 자리에. 너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나 1등석에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면세품 다시 찾아줬나? 모르겠는데 안 찾아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방송했는데 이 사람이 방송 안 듣고 딴 데 가 있었던 자기 책임이죠. 어쨌든 그러고는 두바이 튜니스까지 왔잖아요. 튜니스에서 트리폴리까지 또 이제 두 번째 섹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짐을 남겨두고 내리고 막 이런 주인 없는 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라도 있으면 비행기를 출발을 안 시키는 게 보통 그 항공사 규칙인데 이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을 비행을 했다는 거는 뭔가 허술하다,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승이 분들은 미래 승무원이 되셨을 때 굉장히 책임감 있고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승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날씨가 진짜 춥다 그쵸 여러분? 오늘 밖에 눈으로 완전 다 뒤덮였는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 애슐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